네 번째 대단원 경우의 수,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자, 경우의 수는 이미 우리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에 있어요. 자, 거기에 사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건이 무엇이냐? 먼저 시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시행이라는 것은 어떤 실험이나 관찰, 실험하는 거하고 관찰하는 것을 시행이라고 하고요. 그 시행에 대한 결과, 이것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그래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나온 결과, 이벤트라고 하는데 그것을 사건이라고 하고, 그러면 경우의 수라는 것은 그 사건의 가지수예요. 사건의 가지수. 즉 무엇이냐? 어떤 사건을 시행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 그 경우의 수를 알아보는 것이 경우의 수, 요 단원에서 하는 건데요. 자, 경우의 수는 크게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합의 법칙이고, 첫 번째가 합이면 두 번째는 당연히 뭘까요? 네, 두 번째는 고배 법칙입니다. 자, 모든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 그리고 다음에 배우게 될 확률에서도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 이 두 가지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계산을 하는 건데요. 자, 먼저 합의 법칙. 당연히 합의 법칙은 두 사건에 대해서 뭐 하는 걸까요? 네, 더하는 거예요. 각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뭐 하자? 더하자, 덧셈하니까 합의 법칙인데요. 자,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데요. 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동시에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동시에라는 것은 고배 법칙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자, 동시에는 같은 시각에 그리고 연속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현재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그 각각의 경우의 수를 서로 더하는데 반드시 그 사이에는 또는이라는 용어가 살짝 숨어 있더라. 오케이? 또는 이거나 뭐 적어도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 우리는 합의 법칙을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오른쪽 P에서 Q로 가는 노선이 있답니다. 자, 위쪽으로 이렇게 위로 블록 되어 있는 것은 버스 노선이고요. 즉 버스 노선이 현재 몇 개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아래로 블록으로 표현된 이 노선은 지하철 노선입니다. 지하철 노선. 자, 버스 노선이 세 가지가 있고요. 지하철 노선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P라는 지점에서 Q라는 지점으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자,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버스 또는 지하철로 가는 경우의 수니까 버스로 가는 경우의 수와 지하철로 가는 경우의 수를 뭐 하겠어요? 더할 거예요. 그래서 버스 세 가지, 지하철 두 가지 더해서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는 다섯 가지가 됩니다. 자, 또는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합의 법칙, 덧셈하는 거예요. 자, 집합에서 또는은 또 뭐죠? 네, 집합에서 또는은 합집합이에요. 합집합, 뒤에 나오겠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교집합이에요. 자, 여하튼 합집합에 대해서는 이러한 원소 개수에 대한 공식이 있죠. 포함 배제 원리 그 공식인데요. A 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 거기에서 A와 B 동시에 해당되는 것을 뭐해서 해야 돼요? 반드시 빼줘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은 경우의 수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A와 B를 사건 A와 B가 일어나는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또는 B니까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와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A 교 B 얘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있으면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여기 합의 법칙에서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써 있죠.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뒤에 있는 A 교 B의 사건의 경우의 수는 0인 거예요. 안 일어나니까. 그럴 때는 그냥 두 사건 A와 B를 더하기만 하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 원리에 의해서 포함 배제 원리에 의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있다면 반드시 뭐 해줘라? 빼줘라. 오케이? 자, 합의 법칙은 두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래서 A의 경우의 수 더하기 B의 경우의 수. 하지만 A,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빼준다. 자, 개념 확인. 네 종류의 볼펜과 세 종류의 연필이 있는데요. 하나를 택하되. 그러면 볼펜을 쓰던지 아니면 연필을 쓰겠죠.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3의 배수 또는 5의 약수의 눈이래. 자, 3의 배수는 3, 6 두 가지가 있죠. 5의 약수는 1, 5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또는이니까 두 개를 더해서 4가 나오는 거겠죠. 물론 여기 있는 3의 눈과 6의 눈, 1의 눈과 5의 눈에는 서로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뺄 것이 없다는 거죠. 자, 이제 고배 법칙. 자, 고배 법칙은 두 사건 AB가 잇따라 일어나는 거래요. 요 잇따라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동시에 수학적 의미, 동시에 일어난다. 얘는 같은 시각에 일어나는 경우. 그리고 잇따라 일어난다.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뭐뭐뭐를 거쳐서 이런 것들은 다 고배 법칙이에요. 자, 밑에 여기 예를 보면요. 자, P에서 R을 가려고 그래요. 근데 Q를 거쳐서 가래요. 그래서 P에서 Q로 가는 가지수가 세 가지, Q에서 R로 가는 가지수가 두 가지. 그래서 3 더하기 2가 아니고요. 거쳐서 가니까 순차적으로 가는 거니까 곱하기 해서 6가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요. 자, 수영도를 그리던지. 자, 우리 이것을 수영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니면 순서쌍을 이용하든지. 자, 이걸 순서쌍이라고 하겠죠? 네, 중요한 것은 이 경우의 수를 셀 때는 빠짐없이 세야 돼요. 하지만 중복됨도 있으면 안 돼요. 즉, 2번 이상 카운트하면 안 돼요. 정확히 한 번만 세되 빠짐없이 다 세라. 오케이? 자, Q&A.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은 각각 언제 이용해야 할까? 자, 합의 법칙은 또는 이거나 고배 법칙은 잇따라, 동시에 이런 것이 핵심 용어예요. 핵심 용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적어도 합의 법칙, 적어도 고배 법칙을 딱 떠올려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문제 안에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 동시에 둘 다 내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케바케라고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 경우에 따라 첫 번째 상황에서는 어떤 경우의 수가 얼마고 두 번째 상황에서는 경우의 수가 얼마일 때 이런 것들은 또 덧셈을 하는데 각각의 경우 안에 또 고배 법칙이 적용되는 것들도 있어요. 자, 문제를 풀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개념 확인이에요. 자, 민정이는 5종류의 상의와 3종류의 하의를 가지고 있어요. 상의와 하의를 각각 하나씩 입으래요. 하나만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상의, 하의를 동시에 입어야죠. 그래서 상의는 5종류 중에 한 종류, 그리고 하의는 3종류의 한 종류. 그래서 서로 곱하면 15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예제 1번입니다.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가 있는데요. 한 장의 카드를 뽑으래요. 다음을 구하래요. 자, 4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 자, 4의 배수는 몇 가지가 있죠? 네, 4의 배수는 48, 12가지가 있죠. 13의 배수는 39, 3가지가 있나요? 자, 또는이니까 더하겠죠. 그렇죠? 자, 동시에 해당되는 거 있나요? 자, 4의 배수이면서 13의 배수. 4와 13의 공배수겠죠? 그럼 얘는 얼마죠? 4, 32, 52의 배수겠죠? 그죠? 근데 50가지의 카드 중에는 52의 배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뺄 것은 없네요. 그래서 둘만 더해서 몇 가지? 15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자,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래요. 그러면 2의 배수 25가지, 3의 배수 16가지. 자, 그러면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거, 6의 배수군요. 그렇죠? 6의 배수는 50가지의 카드 중에 존재하는 거죠. 동시에 해당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빼줘야 돼요. 6의 배수는 8가지가 있나요? 네? 그래서 이들을 더하면 33가지가 되더라 이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셨죠? 예제 2번. 100의 자리 숫자는 짝수이고요.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 1의 자리 숫자는 소수래요. 자, 100의 자리에는 짝수를 쓰시고요. 10의 자리에는 홀수를 쓰고요. 1의 자리에는 소수를 쓰래요. 자, 세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면 맨 앞에 100의 자리에는 짝수라는 것이 0부터 10까지, 0부터 5까지, 0부터 9까지죠. 왜 한 자리에 쓸 수 있는 것은 한 자리에 쓸 수 있는 것은 0, 1, 2, 3, 9, 10가지니까요. 자, 0부터 9까지 짝수는 5개 있는데 그 중에 0 제외하죠. 왜? 맨 앞머리 숫자니까요. 그래서 짝수 5개 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은 4가지. 자, 홀수는 11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홀수는 5가지가 있죠. 그 다음 1의 자리에 쓸 수 있는 호수, 소수. 소수는 2, 3, 5, 7 몇 가지인가요? 4가지인가요? 그래서 4 곱하기 5 곱하기 4, 8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이해 가셨죠? 예제 3번. 자,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데 자연수를 구하래요. 부정방정식이네요.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숫자를 넣어봐야 하는 거죠. 자, 3x 더하기 y 플러스 5z가 18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뭐부터 넣어야 하냐면 개수가 큰 수부터 넣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개수가 큰 수부터 우리는 넣어보자. 그러면 z에 쓸 수 있는 것이 자연수니까요. 1, 2, 3까지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상황 z가 1이라면 3x 더하기 y는 5가 사라져야 하잖아요. 왜? 얘가 5니까요. 13이 나오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또 요거 또한 부정방정식이잖아요. 개수가 큰 수가 3이니까 x에다가 숫자를 넣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것은 1, 2, 3, 4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z가 1일 때 얘는 몇 가지가 나와요?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z가 이제 2일 때. 그러면 3x 더하기 y는 z가 2가 되면 얘가 10이 되잖아요. 8이 나와야겠네요. 마찬가지로 x에 쓸 수 있는 것이 1, 2까지 가능하겠죠. 얘는 2가지네요. 그러면 z가 마지막 3일 때는, 그렇죠? z가 3이면 15가 되니까 3x 더하기 y는 3이 돼야겠네요. 그러면 x에 쓸 수 있는 것은 얘는 없네요. 왜? x가 1이면 y가 0 되잖아요. 근데 x, y, z가 자연수라니까 불가능해요. 그런 거로 z가 1일 때는 4가지, z가 2일 때는 2가지니까 당연히 6가지가 되겠죠. 이해 가셨죠? 자, 개수가 큰 수에다가부터 숫자를 먼저 넣어본다. 자, 네 번째, 수용도네요. 자, 수용도나 순서상. 출석 번호가 1, 2, 3, 4인 4명 학생에게 1, 2, 3, 4가 적힌 카드를 한 장씩 나눠준대. 4명 학생 모두 자신의 출석 번호와 다른 번호를 받으래. 자, 수용도를 한번 그려보고요. 자, 실제 얘는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1번, 2번, 3번, 4번이 있어요. 이들이 자기 자신 번호가 아닌 것을 고르래.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1번이 가져갈 수 있는 것. 1번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2 아니면 3 아니면 4겠죠. 그렇죠? 그러면 2일 때 몇 가지가 나오느냐? 이걸 가지고 3, 4도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2가 나온다면 자, 1의 자리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 2 자리에 쓸 수 있는 거. 왜 나왔어요? 2 자리에 쓸 수 있는 것이 1 또는 3 또는 4인 거죠. 그렇죠? 자, 이 자리에 1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3의 자리에는 4하고 3이 나와야 돼요. 이 자리에 3을 썼으면 이때는 4하고 1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1, 4를 쓰면 4가 자기 자신 번호에 가기 때문에 4, 1로 써야 돼요. 2의 자리에 4를 쓰면요. 여기에 쓸 수 있는 것은 1, 3이겠죠. 그래서 1의 자리에 2가 올 때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왔어요? 3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3이 올 때도 3가지일 거고 4가 올 때도 3가지겠죠. 그래서 3 곱하기 3, 9가지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얘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 명이 서로 자신의 자리에 앉지 말래요. 한 명이 자신의 자리에 앉지 말라면 얘는 당연히 0가지겠죠. 두 명이 앉지 말래요. 그럼 생각해 볼까요? A하고 B가 있으면 이들이 서로 다른 자리에 앉으면 되잖아요. 몇 가지예요? 한 가지니까. 세 명이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러면 세 명 A, B, C까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자리에 B, C, A 또는 C, A, B인가요? 두 가지가 나오네요. 네 명이 자기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럼 방금 뭐 나왔어요? 네, 방금 9가지가 나왔죠. 5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5명이면 얘는 결과적으로 44가지입니다. 자, 이유를 알아보면요. 규칙을 보세요, 규칙을. 자, 어떻게 보냐? 여기 2가 있죠, 2가. 2가 어떻게 나왔냐면 앞에 둘의 경우의 수 있죠? 둘의 경우의 수를 더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2라는 수를 서로 곱해요. 앞에 두 개의 경우의 수와 바로 앞에 인원수를 더해 곱해요. 그럼 2가 나오겠죠? 마찬가지예요. 9라는 수는 앞에 두 개의 경우의 수를 더하고 3을 곱해요. 그럼 9가 나오겠죠? 자, 앞에 두 개의 경우의 수를 더해요. 그러면 2 더하기 9니까 11이잖아요. 여기다가 4를 곱하면 44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6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6명은 앞에 두 개를 더해요. 더했더니 53이잖아요. 그래놓고 뭘 곱해요? 5를 곱해요. 그러면 5, 3, 15, 5, 25, 265가지가 돼요. 오케이? 이런 수가 있답니다. 이런 수. N명이, N명이 자기가 앉은 자리에 앉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자리에 앉으세요. 이것들의 경우의 수가 0, 1, 2, 9, 44, 그 다음 266, 265인데 여기까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0, 1, 2, 9, 44.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교란, 순열 또는 완전 순열이라고 한답니다. 명칭을 해요, 명칭이. 명칭이 그렇다. 명칭이 0129 44 기억하세요. 0129 44. 오케이? 4-2번 보세요.
1, 2, 3, 4, 5 다섯 개의 숫자를 일렬로 배열했는데 차례로 A1, A2, A3, A4, A5래요. AI가 I 되지 말래요. A1은 너는 1 되지 마시고요. 너는 2 되지 마시고 너는 3 되지 마시고 너는 4 되지 마시고 너는 5 되지 말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5명이 교란하란 얘기잖아요. 방금 뭐였어요? 빵 1, 2, 9, 44. 그래서 44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시길 바래요.